안녕하세요. 라이너 강좌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아이콘이 스페이스 관련된 명령어들이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툴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툴을 꺼내시면은 스페이스 관련된 이렇게 툴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툴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스페이스 툴 자체에서 또 아래쪽에 하위 메뉴로서 스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특히 스페이스 툴은 커브 게시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메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커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커브를 이용해서 메뉴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자, 스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커브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클릭해 보시면은 위쪽에 커맨드, 커브, 서클의 경우에 서클, 그다음에 서클의 종류에서도 이렇게 바꿀 때마다 명령어가 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 같은 것도 다양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프롬 3 or 코너 포인터 클릭하게 되면은 srfpt 즉 스페이스라는 뜻인데요. 이런 명령이 실행되고요.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엣지 스페이스, 세 번째 거 실행하면 플래너 스페이스, 네 번째 거 실행하면 플랜, 엑스트루드 뭐 이런 식으로 로프트 각각의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명령어를 기억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 스페이스 프롬 3 or 4 코너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어, 스페이스 프롬 어떤 코너 포인트 약자가 되겠고요. 첫 번째 퍼스트 코너 or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의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페이스라고 얘기하죠. 이 면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삼각면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삼각면이라는 거는 첫 점과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닫힌 형태, 연결된 형태 또는 닫힌 형태, 이걸 클로즈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형태의 경우 면이 생성됩니다. 즉, 첫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 첫 점과 끝점이 만나야 닫힌 형태가 되고요. 이 닫힌 형태이어야 결국 면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각형 같은 걸 예를 들어볼까요?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면이 삼각형의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때 사각형이 되는 거죠. 결국 기본적으로 면이 생성되려면 삼각형 구조로 되어야 면이 만들어진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찍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은 결국 삼각형 면이 두 개가 겹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에서 멀티플 포인트를 체크하시고요. 하나, 둘, 셋. 또는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하시고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퍼스트 코너 포인트에서 첫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클릭한 다음에 엔터 키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Space from 2, 3, or 4 엣지 커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의 엣지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지금 보다시피 커브를 선택하라 놓으니까 커브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를 만들고요. 두 개를 만들고요. 세 개를 만들었고요.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각각의 커브들이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힌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커브를 차례차례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2개 또는 3개 이렇게 됐죠. 그럼 커브를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또 다른 커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보죠. 첫 번째 커브 선택, 두 번째 커브 선택, 엔터. 자, 이렇게 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2개의 커브를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자, 커브를 또다시 만들어 보죠. 하나를 만들었고요. 2개를 만들었고요.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 플래너 커브라는 것을 평면 형태의 하나의 커브를 얘기하는데, 평면 형태의 커브로부터 스페이스 면을 성사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특히 플래너 커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서클을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아주 자유로운 어떤 선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오버스 스냅에서 오소매드를 켜고요. 자, 이런 어떤 자유스러운 블록 구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사가 되네요. 자, 플래너 커브를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도형의 커브에다가 스페이스 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래너 커브 사용하시고요. Select Planar Curve to Build Space.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생성할 커브를 플래너 평면형 커브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명령을 실행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엔터키. 어떻습니까? 만들어졌죠? 다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엔터.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자, 리텐갈인데요. 리텐갈 형태의 플랜입니다. 자, 드래그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플랜에서요. 보시면은 코너 투 코너, 그다음에 3포인트, 그다음에 버티컬 플랜, 그다음에 3포인트. 그다음에 이게 3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를 통과하는 플랜이죠. 그다음에 커팅 플랜. 이것도 커팅 플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픽처 플랜. 이거는 주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간단하게 매핑을 하는 건데요.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코너 투 코너입니다. 코너 투 코너는 코너와 코너를 지정해서 이렇게 플랜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첫 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입니다. 수직, 버티컬. 이렇게요. 탑 화면에서 클릭해서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높이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핏, 플랜, 스루 포인터, 포인트들을 통과하는 포인트들을 만드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포인터,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엔터 키칩니다. 어떻습니까? 포인트들을 통과하는 이렇게 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커팅 플랜입니다. 커팅 플랜. 커팅 플랜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자르기 위한 기본 어떤 단면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박스를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박스를 자를 겁니다. 자르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요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평면 또는 수직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겠죠. 자, 볼까요? Select Object to Cut Plan. 자를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칩니다. Start of Cut Plan. 자, 플랜을 생성한 첫 점을 지정하고 다음 점을 지정합니다. 오수모드 겁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플랜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Start of Cut Plan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들죠. 자, 두 가지를 이렇게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르기 위해서 불린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불린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솔리드 툴에 보면은 디퍼런스가 있죠. 디퍼런스가 뺀다는 얘기죠. 자, 원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엔터키.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 세 번째 오브젝트 선택, 엔터. 자, 이렇게 완전히 잘려 나가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잘려서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커팅 플랜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처 프레임인데요. 피처 프레임은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로가 열립니다. 자, 이 경로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퍼스트 코너 오브 피처 프레임, 피처 프레임, 그러니까 액자도 사진의 그림 액자를 만들 첫 번째 코너를 지정하라. 두 번째 코너를 지정하라. 자, 지정했습니다. 자, 그럼 플랜이 만들어졌는데 앞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때는 렌더링을 해야 보입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러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렌더러들을 체크해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플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익스트루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뽑아낼 때 쓰는 게 익스트루드의 기능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서클을 하나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도 하나를 생성하고요. 자, 그러면 리텐갈도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요. 다각형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익스트루드 시킬 겁니다. 자, Select Curve to Extrude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 익스트루드 디스턴스 그립 값을 입력하라. 자, 그립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데려가시면 되고요. 다이렉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시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한다는 얘기는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X축, Y축, Z축 방향 지금 이제 X축과 Y축은 0,0이 되어 있고요. Z축만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축을 1로 바꾸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취소를 일단 해주고요. 자,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라는 거는 지금 보다시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풀이 한쪽 방향으로 되게 됐는데 보스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보스고요. 그다음에 캡이 있습니다. 캡이 노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푸시풀을 했을 때 이 높이 방향의 뚜껑입니다. 뚜껑 면을 높이 방향으로 면을 생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시고요. 자, 캡에서 yes로 바꿨습니다. 자, 뚜껑이 캡이 생성됐죠? 이게 캡 옵션이고요. 다시 명령을 실행하시고 자, 이번에는 다이렉션에서 1,0,0 세컨드 다이렉션 역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캐핑 yes로 바꾸고요. 버스를 yes로 바꾸고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두 번째,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는 맥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터블 폴리에 보면은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라고 있는데, 커브를 따라서 익스트루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서클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서클을 만들 때 버티컬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5스냅을 엔더 포인트를 켜고요. 자, 끝점에다 맞춰서 수직으로 자,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 자, 슬레드 커브 선택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자가 오늘 너무 많이 옵니다. 잠깐 중지하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서클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취소하고 다시 볼까요? 자, 익스트루드 할 커브를 선택하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select curve to extrude 프레스 엔터 키를 잘 쳤습니다. select 패스를 잠깐만요. 패스를 선택하라. 좀 잘못됐네요. 자, 커브를 선택하라. 익스트루드 할 커브 요거죠, 요거. 서클입니다. 엔터 키 치시고요. 패스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옵션에 보면 캡 부분에 예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델트 풋은 이 원본에 있는 커브를 삭제할 것인가 또는 놔둘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커브 예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고요. 맥스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익스트루드 포인트를 따라서 익스트루드 하겠다. 그 뜻이죠. 커브 선택, 엔터 키치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테이프, 익스트루드 하면서 테이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프트 앵글을 이용해서 테이프 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핑을 체크하시고요. 코너 부분을 스무스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 뭡니까? 당구 칠 때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당구 촛대가 아닌데 뭐라고 하죠? 또 이름 기가 안 나는데 그런 거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버로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익스트루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그러면 익스트루드 얼렁 커브, 요 두 가지. 그러면 익스트루드 테이퍼,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쓰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익스트루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기능이 있는데요. 로프트 기능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